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해대기쇼 3월 16일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엊그제 대전에 새누리당 공천자가 경선에 확정이 된 자가 있네요. 된 분이 우리 대전 중구의 이은권 후보가 이예리사 의원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공천에 확정이 됐고요. 또 서구에서는 이재선 전 의원이 윤석대와 조성천 후보를 물리치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전 중구 또 서구 이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에 관련된 얘기를 두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학일 외교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규 전 대전 서구의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전 중구의 새누리당 이은권 전 구청장이죠. 공천을 받았어요. 네. 자, 이예리사 의원이 뭔가 좀 뒤집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죠. 여성이기 때문에 10%의 가점을 받아서 또 약 한 6개월 동안을 대전에 내려오셔서 직접 뛰어다녔기 때문에 약간 좀 이길 것 같지 않냐, 비슷할 것 같지 않냐 하지만은 이은권 후보께서는 이미 구청장을 지냈고 먼저 번에 또 구청장에 낙선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여론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가 이기죠.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또 거기에 전 의원들 또 전 시의원 구의원 포함해서 약 한 30명이 함께 또 그 짝으로 갔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서구는 보면은 이재선 전 의원께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 조성천 의원과 윤석대 후보가 같이 붙었지만은 이분들은 처음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라도 그러니까 인지도에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이재선 의원은 벌써 6번째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당선에서 3번 됐고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선 의원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3사람을 여론조사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받은 걸 보면은 누가 앞에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 아는 사람은 이재선 의원밖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역 내기는 지구당 위원장 또 내기는 많이 출마를 한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얘기하는 상향식 공천은 곧 인지도가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현역이 있다면 현역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실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예리사 의원은 뭐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은데 지금 뭔가 뭐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이게 패턴이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인기 스타급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갔던 뭐 지역에 관계없이 밖에 외부 인사들이 이렇게 영입이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이런 형태로 보면 상영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약해 보이고 뭐 하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그 지역을 일군 사람들, 그러니까 낙하산은 이제 힘들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뚝 떨어지면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도 이치 정치 상황이라는 게 바뀌어간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동안 구태 같은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정치를 하실 분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혜리사 이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향식 공천과 전화 여론조사라는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조사를 해보면 먼저 그 방식을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들은 엄청난 이런 동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화를 뭐 몇백 대를 이렇게 착신해가지고 받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론을 왜곡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조직을 좀 잘 해놓은 사람은 정치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의 인품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 시스템을 이해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게 알파고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사람들과 실제 평가를 가리는 이런 현상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완할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구 을에 보면 이재선 의원이 이번에 경선에 참여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작전을 어떤 식으로 작전에 갔냐면은 그동안 이재선을 알리는 것보다 이재선이가 뭐를 했는가를 알렸어요. 뭐 수목원을 만들고 예술의 전당을 만들고, 본인이 이미 16대 17대 뭐 그때 애들 18대 와서 할 때, 본인이 국회의원을 할 때 했던 거를 갖다가 막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뭐 용문복지관을 만들었다, 또 뭐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만들었다, 또 내기는 월평 복지관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걸 홍보를 하면서 이재선이가 더 드러나지 않았나. 저는 이번에 이분이 이건 경선보다도 본선을 보고 대들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서구 을에 지난 12대 때 출마했던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전격적으로 엊그제 사퇴를 하고 비례대표 신청을 했어요, 새누리당. 자, 그래서 뭐 거기도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대전으로서는 최연의 사장이 좀 비례대표가 됐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뭐 국회의원 하나라도 더 늘어나니까. 어쨌든 간에 코레일 사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신청 기간 딱 그날에 마지막 날에 퇴임식을 하고서 이걸 냈다는 얘기는 뭐 청와대와 교감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 정도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재선 의원이 전 의원이 그렇게 했다면은 좀 현역에 있을 때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하시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3자 구도로 이제 정해졌나요? 지금 국민의당이? 그렇죠. 네. 그 서구 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예, 박범계 더민주당의 박범계 확정이 현 됐고요. 의원이 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이동규 피부과 원장과 또 서진이 여성 후보가 있는데 아마 이동규 후보가 되는 것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총학생회장을 지냈던 분이더라고요. 의대를 다니면서. 아니, 여성 후보가 왜, 서진이 후보도 있는데 왜? 아니, 글쎄, 이제 그분. 둘이 경선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직접 우위서부터 지명을 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동규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이 지금 여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3파전에 먼저 번에도 보면 보수층이 사실 최연애와 이재선과 갈라져서 선진당으로 있을 때 갈라지면서 민주당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사실 6% 차이로 이겼지만, 어부질이었다? 예, 이겼지만 이번에는 1대1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대1이 아니라 이제 지금 보수층은 그대로 있지만은 진보층이 약간 갈라지는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짝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안철수당, 국민의당이 얼마큼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에 이재선 후보가 당락에 좌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39%라는 콘크리트 지지층,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얼마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당락이 좌우될 겁니다. 거기에 뭐 그렇게 따지면 콘크리트 지지층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뭐 30% 나머지는 70%인데 30% 그 콘크리트 지지층 나머지가 70%인데 70% 반 나눠도 35%인데 아니 38%요. 네. 그러니까 반 나눠도 저긴데
사실은 이게 정치라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당과 어느 저기가 아니라 실제 인물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으로서 아주 훌륭한 후보였었고, 또 이동규 그 피부과 원장도 사실은 피부과 원장을 하면서 정치를 굳이 할 저기가 있겠는가. 그런데 또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그 양반도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서구민들을 위해서, 또 서구을은 정치 1번지입니다. 이게 정치 1번지이기 때문에 대전의 대표적인 그런 이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있어야 대전이 사는 것이지, 그냥 저기 해가지고 아무나 뭐 해가지고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또 그 콘크리트 지지층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해서 제대로 하는 그런 지역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의 몰락은 거기에서 잘못 뽑은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유권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실제 국회의원들 상대 지금 뽑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책임이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상적인 거지. 우리가 선거판은 구도가 있습니다. 그 구도가 어떻게 짜지냐에 따라서 당선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 구도판을 보고 지금 안철수당의 국민의당이 호남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온다면 서구갑이나 유성구나 서구을이나 이 지역 보면은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지, 이것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일 똑똑같으면은 뭐 그렇잖아요. 대통령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구도가 그렇게 짜지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일어나는 구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천이 일단 된 거 부분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지역구가 이제 3당이 확정이 되면은 하나씩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네. 당선 판세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초반 판세를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중구와 서구의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 지금 낙천하신 분들이 왜 중구의 이혜리사 의원은 왜 낙천을 했으며 서구의 윤석대 후보가 치고 올라온 굉장히 떴었는데 왜 낙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혜리사 의원은 왜 치고 올라오다가 거기까지입니까? 왜 안 됐습니까? 원인을 뭘로 찾습니까? 저는 이혜리사라는 것을 70년대에 사라예보에서 했던 그 이혜리사지, 지금 20대 30대는 이 이혜리사를 알질 못합니다. 이혜리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60대 이상 정도가 아는 거지.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10대서부터 50대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대는. 그렇다면은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혜리사 여성이기 때문에 10% 가산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차이가 났어요? 네,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서구 같은 데에도 1등과 2등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근 배 차이가 2배 차이가 났다는데, 그것은 원인이 결국 초반에 나오는 거랑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 나왔던 거랑은 인지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이라는 것들을, 지역에 어찌됐든 뿌리가 없었다라는 거고, 실제 이혜리사 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을 하면서 친박과 진박 마케팅이 실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친박의 좌장, 지금 강창희 의원이 이쪽 그 지역구였잖아요. 그런데 이은권이 그 강창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강창희 의원도 그 현재 친박과 이런 것보다 보좌관의 방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강창희 의원의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혜리사 의원이 진짜 진박인지 친박인지, 아마 이혜리사 의원은 친박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 글쎄, 뭐,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친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런 것들도 실제
뭐 다른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친박이 아닌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을 못 받은 거라는 거죠. 여당의 프리미엄 내지는 청와대나 이런 데하고의 관계나 이런 데에서 실제 이혜리 이사가 본인의 그런 그 스타성만 있지 나머지는 그 받지 못했고 그 스타성도 이미 오래 지난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언론에서 이혜리 이사 낙천 분석을 할 때요 유승민계로 좀 분류가 돼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비박계로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하는 행동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 유성에 있는 민병주 의원 이런 분도 부대표에 거기 걸려있던 걸 알고 있는데 그쪽 계보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선에 돌입이 됐지만은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런 여파도 제가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혜리 이사 의원을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혜리 이사가 우리는 알죠. 그분이 70년대에 우리나라 사라예보 그 탁구로서 전 세계에 참 뭐 이렇게 카퍼레이드 하는 것 우리 여기 도청 앞에서 역전까지 카퍼레이드 하면서 우리가 막 박수 쳤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 분이 왜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분이 여기 중국에 왜 왔냐 얘기죠. 예? 이거를 이은권 후보 측에서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간에 먹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여기 왜 왔어? 그쵸? 뛰고 다녔지만은, 그리고 강창희, 이은권 후보도요, 강창희, 전 의장하고 관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자적으로 이뤄낸 거지. 강창희 의장은 지금 의장하고 나서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도 별로 탑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창희 개라 그러면 무조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 대전 시민도 지금 강창희 의장이 국회의장 이후에 한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막 뭐야 여기 대전 내려오지도 않고 자기는 불출마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늘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유종의 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박수가 칠 일이지. 지금 나는 이제 의장 끝났어 2년하고 2년은 거의 이름 대전에서 얼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전반기 의장하고 나서는 지금 정의아 의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이 얘기를,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네, 역대적으로 의장을 하면, 우리가 패대기쇼에서도 한번 거론했습니다만은 의장을 하면 최소한 5천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부의장이 한 2천억 정도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7천억을 우리 대전에 갖다가 쏟아부으면 어마어마한 게 발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창희 의장이 되고 박병서 의원이 부의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얼마큼 갖고 왔지만은 그 기대를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조금 약간 속상해하는 원래 그러면 의장 된 국회의장 된 5천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그게요. 그게 18대 때 부산의 김용호 국회의장이 그 당시에 그 예산을 끌어다 부산에 준 게 5천억입니다. 내년. 그래서 5천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그 강창희 의원하고 박병서 그 의원한테 그 5천억, 2천억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무슨 뭐 그렇게 딱 뭐 도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되는데 아니면은 좀 깎아서 3천억, 1천억 정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성 루머가 강창희 의원이 여기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5월 30일 끝나면은 세종시로 산다더라. 막 이런 얘기까지 루머가 뭐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세종시 가서 세종 시민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 그래 비난이 엄청나요. 3선 되면 얼마 정도 끌어올 수 있어요? 아이 뭐 끌어오고 안고 그거는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다선일수록 물론 좋게 하죠. 초선 그러니까 재선은 힘들고. 저희들이 이제 정치적 힘이라는 아니 그런 면에서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이기 때문에 많이 끌어왔죠. 알게 모르게. 강창희 의장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쪽 그 의원실 측에서는 뭐 하는데 얼마 뭐 이 공무원들이 알 것이다.
그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잔챙이 100개 있으면 뭐 하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왕건이 도청 자리 같은 데를 대전시를 딱 갖고 오게 되면 왕건이 하나 딱 이거 그렇죠. 왕건이 1,000억 뭐 5천억짜리 딱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냥 뭐 5억, 2억, 3억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해봐야 건수는 많은데 이렇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충청도 사람은요 왕건이 좋아합니다. 왕건이 예 이런 이런 우리가 건더기라 그러죠. 건더기를 좋아하지 국물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저 이혜리사 끝나고 그러면 우리 서구 을지역 윤석대 의원과 조동천 의원 윤석대 의원은 왜 낙천이 됐다고 보세요? 윤석대 의원이 충남대학교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뭐 회장을 지냈답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실에 그 총학생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전을 많이 못한 거죠. 응? 아니 신인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서구에서는요. 아니에요. 신인이에요. 거기서는 서구에서는 예전에 여기 와서 아니 지역에 저기 있는데 지역을 잠깐 떠났는데 자 그분이 많은 출마를 하고 지금 이재선 의원처럼 육선을 두고 출마를 안 했으면 신인입니다. 그렇지 신인이다. 아니 출마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했다고 벽구 붙였어요? 예 붙였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여기 한나라당으로 저기를 없다고 그러던데. 아니 글쎄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신인이고 뭐고 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것들이 상향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하면 함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자기가 그렇게 갖추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뭐 정책을 못 갖추고 무슨 인물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천 시스템 속에서의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췄다는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당들은 사실은 지금 되신 분들을 상당히 반가워해요. 지금 새누리당이 되신 분들을 상당히 반가워한다고. 여기에 중구의 이은건 의원도 그렇고 새누리당의 이재선 의원도 상대인 박범계 의원이나 이동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반가워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특히 여기 이은건 의원 같은 분도 똑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중구에 지금은 공천이 됐지만은 이윤건 후보가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루머가 이윤건이가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송행수가 된다더라. 또 서구에는 이재선 의원 후보가 되면은 박범계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윤석대가 되면은 박범계는 어렵다더라. 이쪽에서는 이혜리사가 후보로 나오면은 송행수가 어렵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 그 당시에는 좋아요. 그래 보면 윤석대가 되면 박범계가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은 윤석대가 충남대학교 총학생 회장 출신이고 전국 그 전대협 내지는 그때가 그 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그 연합회에 적어도 전국의 부자는 들었을 거예요. 정은 아니더라도 전국의 부 대표는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윤석대 대표가 그 이재선 그 후보한테 자격이 없다라고 쏘아붙일 만큼 공격적이고 이런 이 진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박범계 의원하고 붙여놓으면 젊고 패기 또 실질적으로 중앙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재선 의원이 육선하는 동안에 다른 일들을 윤석대 후보는 했다라고 해서 실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둘이. 그런데 그리고 또 이쪽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중구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리사 현역과 그 스타급의 어떤 그런 프리미엄 그걸 가지면은 송행수나 이런 사람하고도 충분히 전국적인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사실은 경쟁력이 있다 보는데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는데 이은건 구청장 했던 걸 가지고 송행수하고 이분도 송행수 후보도 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인이지만은 변호사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저기들이 붙어볼 만하다.
그거와 그거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거 언론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방송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 방송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윤석대가 언제 출마했어? 출마한 사람이 아니고 출마하려고 대들었다 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출마 안 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윤석대 의원이 진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후보가 이제 왜 졌는가에 대한 걸 물어보는 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왜 조동천이가 졌는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번 나오질 않기 때문에 지금 공천 시스템이 전화로 해서 상향시기로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김무성이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김무성이 계획 사람들을 많이 누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향시기로 만들었을 때 민주화가 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박범계 의원과 이재선 의원과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콘크리트 지지층을 얘기하냐면 39%를 이야기하냐면 이재선 의원이 1, 2가나 전리가나 32,000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16,000표를 어떻게 얻어오느냐에 따라갖고 대구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3자 구도에서 이재선 의원이 유리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3자 구도 있을 때 만약에 국민의당의 표가 많이 더 간다면 누가 왔든지 간다면은 이 콘크리트 지지층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재선이가 얼마큼 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똑똑하고 뭐 이거는 이미 벌써 깨면 다 나왔어. 삼선에 누가 똑똑하고 누가 말 잘하고 하는 거는 다 문제지만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거죠. 아무튼 윤석대 후보는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선에 돌입이 되고 나서 이재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얘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 결국은 이제 네거티브가 됐는데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격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냥 경선을 하면 되지 왜 자기랑 경선을 저 사람이 되면은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경선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요. 저는 우리 의장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내는데 실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정확한 것들이 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예전에 어떤 향수적이나 인간적인 면이야 인간적인 면으로 동네 무슨 뭐 사랑방 자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국정을 저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자꾸 선거 공약적으로 하는데 실제 국민들이 저기 할 수 있는 건 정치는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것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현실에 누가 표가 더 있고 누가 뭐가 있으면 이거 우리가 늘 잘못 얘기하는 패권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시키고 국민들이 다시 그걸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다시 그걸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너무 좀 격해졌는데, 자, 우리가 좀 전에 강창희 의장 얘기하다 뭐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강창희 의장이 한 행태를 보고 지금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나 또 4선에 도전하는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조금 타격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높이 뭘 한다고 시켜줬더니 그것만 딸랑 따먹고 안 하더라.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지금 혹시나 그런 중진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새누리당 중구와 서구 지역 낙천자와 공천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심도 있게 해서 막 침이 막 튈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역구별로는 3당이 공천이 확정이 되면은 다음 주부터 하루에 한두 개씩, 한 개씩이든 두 개씩이든 집중적으로 한번 초반 판세를 분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윤석대 후보나 조성천 후보 이분들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고요. 이혜리사 의원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그렇죠? 자, 어쨌든 중구 새누리당 서구 얘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